안녕하십니까. 퀀트K 리서치 어거스트 K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을 대표하고 있고 또 증시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SK 하이닉스의 IR 자료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또 이를 통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반응이 좋으면 다른 기업들의 IR 자료도 함께 읽어보는 시간 계속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별 기업들 종목 추천보다는 어떤 이제 투자 아이디어의 점검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매출 분석 자료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3분기 매출은 17.57조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D램, BG, ASP 이런 게 나오는데요. BG는 빗그로스의 약자로 생산량 증가율을 환산한 수치입니다. ASP는 평균 판매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뭐 average selling price라는 이제 의미로 또 이제 BG는 어쨌든 업황과 매출 그리고 ASP는 믹스 개선 및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준다. 약간 요렇게 좀 이제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D램에서 BG, 비트그로스가 소폭 감소를 지난 분기 QOQ 대비해서 감소를 했다. 대신에 ASP는 10% 중반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리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D램의 비트그로스, 즉 가동률이나 매출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감소했다. 안 좋다라는 거죠. 가동률이 줄어들었고 매출이 그거에 따라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업황이 조금 안 좋다라는 소리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D램에서 ASP, 즉 마진은 좋아졌다. 근데 이 마진이 아까 이제 ASP가 우리가 믹스 개선에 영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어떤 특정 제품이 많이 팔려서 업황은 안 좋은데 실적이 잘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낸드 역시도 비트그로스가 한 10% 정도 중반으로 감소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소폭 감소인데 중반 감소입니다. 아, 낸드는 많이 안 좋구나. D램에 비해서. 하지만 ASP는 올라갔다. 여기도 여전히 많이 안 좋은데 뭔가 특정 제품이 좋아져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은 뭐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좋진 않다. 가동률이 감소되고 있고 매출액도 별로 안 나왔다. 하지만 특정 제품이 잘 팔려서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는 원인, 특정 기업들만 올라가는 원인은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이 좋아졌는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HBM과 ESSD 등 사실 HBM과 ESSD만 좋아졌다라고 봐도 되겠죠?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확대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가동률이나 매출 이런 것들은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익이 증가한 부분들은 HBM이나 ESSD 같이 고부가 제품이 확대되면서 판매가 확대되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또 정확하게 또 이제 우리가 또 시장 전망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가 중요할게요. 주식 시장에서는 항상 선반영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요. 이게 우리가 IR 자료라는 게 결국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자료인 만큼 약간 회사 면접을 보거나 성과 발표할 때 못한 것보다는 잘하는 것 위주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IR 자료를 해석할 때는 항상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초중반, 뭐 중후반 이런데 여기서 중짜, 후반 뭐 이런 것들을 빼서 약간 좀 보수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PC 우리가 이제 그 모바일, PC, 서버 크게 반도체 업황을 나타내는 큰 세 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PC 쪽이 내년 한 자릿수 초중반 성장 예상된다. 우리가 아까 뭐 하자 그랬죠? 중을 빼자 그랬죠. 그러면 초반 성장 대략 5% 미만의 성장 많이 나와봤자 4% 평균 3%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모바일 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서버 쪽은 한 자릿수 중후반, 그럼 한 중반 정도, 그래도 5%보다 많겠네 해서 6에서 7%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PC 쪽에서 기업용 PC 교체 수요와 AI PC 출하 본격화 이렇게 나왔는데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항상 뭔가
우리가 어떤 자료를 만들 때 두괄식과 미괄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중요한 거는 앞에 놓게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기업용 PC 교체 수요가 AI PC 출하 본격화에 따른 점진적 수요 회복보다 앞에 나왔다라는 소리는 이 AI PC가 나오면서 고객 수요, 그러니까 B2C 수요가 기업용 수요보다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요 한 문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모바일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바일 쪽은 약간 이 플래그십이란 단어랑 하이엔드 제품군이 조금 변경이 된 것 같긴 해요. 약간 이게 의도적인 어떤 배치가 아니라면 오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플래그십이라고 하면 주력 제품을 의미를 하고 하이엔드 제품을 하면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약간 좀 고급 모델,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프로 모델이라든지 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울트라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AI 기능을 보통 이제 하이엔드 제품에 먼저 넣고 그다음에 플래그십으로 확대되는 게 그런 것들이 통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수요를 의미한 것 같아요. AI 기능이 아니라 AI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아니면 진짜 오타로 방대로 쓴 거고요. 수요가 어떤 플래그십, 그러니까 핸드폰 수요가 플래그십을 넘어서 AI가 나오면서 하이엔드 제품군으로 넘어가면서 좀 이제 스마트폰이 좀 판매가 괜찮아지지 않겠냐,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의미한 약간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지금 전반적으로 PC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수요가 안 올라온다 때문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뭐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비트 그로스가 계속 감소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서버 쪽은 여전히 좋고 특히 고객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커스텀 HBM 수요도 점차 확대된다. HBM 너무 잘 된다. HBM은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PC랑 모바일은 좀 걱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서버와 관련된 그런 제품들, HBM과 관련된 그런 제품들, 커스텀 수요와 관련된 뭐 ASIC 설계 기업들, 그리고 뭐 TSE, 뭐 ISC, 리노 같은 뭐 이제 테스트 부품 업체들, 이런 것들의 업황은 나쁘진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들이 올라오면서 이런 서버 쪽과 관련된 MLB, 제품 에이스페타시스의 MLB,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에이직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들, 근데 대신에 에이직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좀 안 나와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데 뭐 TSE나 그 ISC 같은 그런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원인들이 여기에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노공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쪽이 더 매출 비중이 높아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계획이 나와 있는데 4분기 뭐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계속 판매할 거다. 계속 그냥 HBM이랑 ESSD만 집중할 거예요. 다른 곳으로 투자 못 합니다.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진 제품들 계속적으로 중심적으로 생산 확대할 거다. 그리고 뭐 그 선단 공정으로의 조기 전환,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 투자 올해 대비 내년도에 확대. 선단 공정 쪽으로는 그래도 투자를 할 겁니다. 파크 시스템즈, HPSP, EST,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이런 쪽의 선단 공정 장비 회사들은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나름 나쁘지가 않았던 원인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떤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이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IR 자료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특정 기업의 IR 자료를 보고 또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전략들이 현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IR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계속 AI와 관련된 HBM, ASIC, 테스트, 전공정, 뭐 이 정도에만 계속 반도체의 돈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하이닉스의 IR 자료였어요. 나머지 이번 컨퍼런스 콜 그리고 기타 Q&A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또 이제 퀀트K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검색어 SK 하이닉스를 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었던 Q&A나 기타 코멘트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퀀트K 올라가는 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멘톡에 보시면 지금 이제 이런 하락장, 답답한 증시죠. 특히 반도체 계속적으로 한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
변동성 장세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승부사 전략에 대한 강의 나와 있으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 업종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수급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 최근 국채 금리가 이제 하락세로 계속 접어든 그런 이제 구간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바이오의 상승은 여전히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만큼 우리가 아직 안 오른 바이오 기업들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2% 정도대 높은 구간이지만 분명히 금리 인하기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국채 금리, 이런 매크로 지표 상황에서 미래 기술 그리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당겨올 수 있는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이오 업종들 투자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는 11월 9일 토요일 날 강의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